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제 얘기를 남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당신 얘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제 말이 더 잘 들어올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짧아진다더니 참말이에요. 아직도 새벽 공기 냄새 맡는 게 좋거든요. 그때 생각했죠. 오늘은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지. 그런데 또 이렇게 떠들고 있네요. 나라는 사람 참말로 조용히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수다를 떠는지 아세요? 말 안 하면 가슴이 꽉 막혀서요. 젊을 적엔 울고 나면 시원했는데 나이 먹고 나니 울면 더 답답해요. 그래서 말로 풀어요. 말로 풀다 보면 속에 묵은 김치가스 빠지듯이 시원해지거든요. 첫 얘기는 서랍 속 통장 하나에서 시작해요. 오래된 파란 통장. 껍데기 모서리가 다 해져서 가루가 나오는 그 통장요. 며칠 전에 손자놈이 게임 카드 산다고 제 서랍을 뒤지다 찾았지 뭐예요. 그 통장을 딱 꺼내 들더니 할머니 이거 뭐예요? 묻는데 제 심장이 쿵했죠. 그건요, 제 평생 비밀 같은 통장이거든요. 아, 놀라지 마세요. 비밀이라고 해도 나쁜 비밀은 아니에요. 제 청춘이 들어있는 비밀이지요. 그 통장엔요, 제 첫 월급이 들어있어요. 19살 봄에 동대문 평화시장에 들어가 바느질하던 때요. 손톱보다 작은 단추 하나에도 제 삶이 달려 있었어요. 기계는 덜컹거리지 바늘은 쌩쌩 돌지 실은 자꾸 꼬이지. 그래도 좋았어요. 제 손으로 벌어보고 제 이름으로 통장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엄마가 제 통장 보시고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야, 이년아, 내 이름으로 된 게 생겼구나. 그러시더니 말끝에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웃음이에요. 세상에 나를 인정해준 첫날의 웃음. 그 통장을 들고 저는 약속을 했어요. 나는 절대 굽히지 않겠다. 내 두 다리로 선다. 누가 뭐래도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길을 간다. 그 약속이요,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가도 돌이켜보면 다 지켜졌더라고요. 굽히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게 굽히지 않은 거였어요. 남편 만난 건 그로부터 2해 뒤였어요. 비 오는 날 시장 골목에서 우산을 접다가 제가 실수로 물을 와락 튀겼거든요. 그 물을 맞고도 화를 내기는커녕 그 사람이 제 우산 꼭지를 자기 쪽으로 좀 돌려 잡더라고요. 이제 물 튀겨도 제 쪽으로만 오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제가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은 물을 피해 서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맞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사람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제 눈을 빤히 보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사람은 밥 먹는 걸 보면 안다. 그래서 다음날 도시락을 싸서 그 사람 앞에서 밥을 먹였죠. 참 잘 먹더라고요. 꼬박꼬박 깨끗하게 한 톨도 안 남기고.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 내 고생도 같이 잘 씹어먹겠다. 결혼하고는요, 말이 쉽지. 다들 알죠. 사랑만으로는 살림이 안 굴러가요. 쌀 떨어지듯 기운도 자꾸 떨어지고 애 울음소리는 쏟아지고 아침은 저녁을 쫓아오고. 저는 하루에 밥을 5번 지었던 적도 있어요.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애, 작은애, 그리고 맨 나중에 저. 맨 나중에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차갑고 눅눅해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요, 오늘도 내가 이겼다는 맛이 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다 건넜다는 맛. 시아버님은 엄했고 시어머님은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저는 맨날 꾸중 들었죠. 국에 간이 약하다, 김치가 덜 사갔다, 빨래가 덜 말랐다. 근데요, 한 번은요, 시어머님이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앉아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나이 때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내 시할머니한테 혼났단다. 그 말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아, 잔소리는 사랑의 오래된 습관이구나. 혼났던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배운 거구나. 그날 이후로요, 잔소리가 들리면 저는 속으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죠. 잔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짜증이었는데 나중엔 그 소리가 있어요. 집이 집 같았어요. 애들 키우는 얘기요? 끝이 없어요. 큰 아이는 불처럼 컸고 작은 아이는 물처럼 컸어요. 큰 아이 사춘기엔 집이 늘 여름이었고 작은 아이가 아프던 겨울엔 집이 늘 장마였죠. 큰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날 저는 문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문아, 너는 활짝 열려 있어라. 작은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밤엔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놓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얘야, 내 열이 내 열이다. 내 고통이 내 고통이다. 그게 엄마의 언어예요. 말로는 안 해도 몸으로 하는 말. 가난이요? 가난은요, 나쁜 놈 같지만 가끔은 스승 같아요. 저한테 전략을 가르쳐주고 나눔을 가르쳐주고 기다림을 가르쳐줬거든요. 쌀이 모자란 날엔 볼이 섞었고 설탕이 모자란 날엔 웃음을 섞었어요. 배가 고플 때 웃으면 이상하게 덜 고파요. 허기가 배에서 가슴으로 올라오려 할 때 웃음으로 돌려보냈죠. 그러다 보면 다음 날이 오더라고요. 다음 날만 오면 또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요. 그 사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3일 밤낮을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손부터 가야 해요. 저는 남편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줬어요. 손끝이 말을 대신했죠. 괜찮다. 나는 내 편이다.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그 사람이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당신 우리 집에 미안한 사람은 없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 집엔 미안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집엔 그냥 우리가 있어요. 넘어지는 날도 일어나는 날도 밥 먹는 날도 굶는 날도 다 같이 있어요. 그게 집이죠. 제가 한번 크게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 말은요, 사람을 2번 아프게 해요. 몸이 한 번, 마음이 한 번. 집에 와서 창밖을 보는데 은행잎이 바람에 팔락팔락 떨어지더라고요. 그 노란 잎이 저 같았어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못 붙는 그런 잎. 그런데요, 그때 손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더니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 냄새가 나요. 따뜻한 냄새. 그 말에 제 가슴이 번쩍 살아났어요. 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냄새나는 사람이다. 잎이 떨어져도 땅에서 흙이 되는 법이 있구나. 흙이 되면 또 다른 잎이 자라겠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병상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다시 피겠다. 살다 보니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예쁘게만 보이거든요. 가까운 사람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여백을 주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림도 여백이 있어야 숨을 쉬잖아요. 남편의 실수에도 여백, 자식의 버릇 없음에도 여백, 며느리의 서툼에도 여백. 여백을 주고 나면 그 빈 공간에 시간이 들어와요. 시간은요, 상처를 잠재우는 솜이에요. 서서히 조용히 아물게 하죠. 여백이 없으면 시간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러면 상처가 덧나요. 며느리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저도 며느리였고 그 애도 며느리였죠. 어느 날 그 애가 제 반찬을 한 숟갈 먹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 입맛엔 조금 짜요.
순간 제 자존심이 쓱 긁혔죠. 내 반찬이 짜다고?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너는 너 며느리였을 때 내 시어머니 반찬이 늘 맛있었니? 아니거든요. 다음 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얘야, 오늘은 내 입맛대로 해보자. 둘이서 간장을 덜고 물을 붓고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죠. 그러다 보니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나이 되면 저도 어머니처럼 요리할 수 있을까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길이 되면 되는 거였어요. 나는 그의 내일이고 그 애는 내 어제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배웠어요. 돈 얘기도 한번 합시다. 돈은요, 사람을 가르쳐요. 갖지 못했을 때는 전략을 갖고 나서는 나눔을.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했지만 나눌 건 많았어요. 젊을 때는 손목의 힘이었고 중년에는 어깨의 넓이였고 지금은 귀의 크기예요. 들어줄 귀. 들어주는 건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어요. 근데요, 들어주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알게 돼요. 바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손주 얘기도 며느리 고민도 옆집 할머니 사는 얘기도 다 들어요. 듣다 보면요, 나도 살아요. 내 얘기만 하면 내 얘기 속에 갇히는데 남 얘기를 들으면 내 얘기의 문이 열려요. 제가 평생 배운 말이 하나 있어요. 기다리면 온다. 근데 아무렇게나 기다리면 안 와요. 손을 놀리며 마음을 다독이며 내가 있을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려야 와요. 꽃도요, 봄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겨울을 꽉 붙들고 버텨야 봄이 오는 거예요. 겨울을 사랑하는 꽃만이 봄에 더 환하게 피어요. 저는 제 겨울들을 사랑해요. 추웠지만 그 추위가 저를 다듬었거든요. 거칠던 마음이 매끈해지고 뾰족하던 말이 둥그러졌어요. 이제 제 청춘 얘기로 조금 돌아갈게요. 제 청춘에는요, 꿈이 둘 있었어요.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갖는 꿈, 하나는 제 손으로 밥상 가득 채우는 꿈. 가게는 못 가졌어요. 대신 밥상은 많이 채웠어요. 손님은 늘 내 사람들. 남편, 아이들, 이웃. 가게 대신 식탁이 제 가게였어요. 식탁에서 저는 사장이었고 요리사였고 계산원이고 손님이었어요. 언제는요, 큰 비가 와서 시장이 통째로 잠긴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집에 있는 걸 싹 긁어다 비빔밥을 해 이웃들과 나눴죠. 모두 젖은 옷으로 와서 한 그릇씩 먹고 그 자리에서 웃음이 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세상을 살리는 건 큰 말이 아니라 큰 그릇이라는 걸. 넉넉한 그릇. 같이 퍼먹을 수 있는 그릇. 남편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제 남편은요, 말수가 적어요. 그래서요, 가끔은 제가 혼자 말하고 혼자 답했죠. 근데요, 그 사람의 침묵엔 온기가 있었어요. 말은 없는데 온기는 있어요. 그 온기가 집을 덮였어요. 나중에 알았죠. 말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말한다는 걸. 그 사람은 망가진 의자를 붙이고 애들 책가방을 끼워주고 고장난 시계를 살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람 고치는 일만 빼고는 다 고친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도요, 서로를 완전히 고치진 못해요. 근데 조금 덜 아프게는 할 수 있어요. 덜 쓸쓸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고치려 들지 않고 덜 아프게 하는 거. 이제 제 비밀 통장 얘기의 마지막을 들려드릴게요. 그 통장 오랫동안 거의 비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비어있는 것에도 값이 있거든요. 비어있어야 채울 수 있어요. 손자가 통장을 들고 할머니 여기에 돈 넣어드릴까요?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얘야. 여긴 돈 말고 추억을 넣자. 그래서 우린 그날 통장 표지 안쪽에 연필로 적었어요. 할머니 첫 월급의 냄새.
엄마의 웃음, 아버지의 등, 시장 골목 우산, 문에 얹은 손, 잔소리의 자장가, 덜 아프게 하는 사랑. 통장이요, 그날 아주 묵직해졌어요. 돈 말고도 묵직해질 수 있더라고요. 삶이 물으면요, 저는 대답해요.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다. 젊을 땐 빨리 배우고 빨리 잊었어요. 지금은 천천히 배우고 오래 간직해요. 나이 든다는 건요, 느려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얕은 물은 빨리 가고 깊은 물은 천천히 가죠. 근데 깊은 물엔 하늘이 더 온전히 비쳐요. 제가 요즘 하늘을 자주 봐요. 구름이 급히도 가요. 그러다 갑자기 멈춘 듯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바쁜 날과 멈춘 날이 왔다 갔다. 멈춘 날이 나쁜 날이 아니라 숨 고르는 날이에요. 그 숨으로 다음 바쁨을 건나요. 누가 제게 묻더라고요. 할머니 후회 없으세요? 있어요. 많죠. 말을 덜 할 걸, 말을 더 할 걸, 더 안아줄 걸, 덜 서두를 걸. 근데요, 후회에 머물면 후회가 집이 돼요. 저는 후회에 눌러앉지 않아요. 후회는 지나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스스로한테 묻죠. 오늘 너는 누구를 덜 아프게 했니?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그날은 성공이에요. 못했다면 내일 하면 돼요. 내일이 있거든요. 내일은 참 고마운 친구예요. 늘 문 밖에서 기다려줘요. 준비됐니? 문을 열면 햇빛이 먼저 들어와요. 혹시 지금 혼자인 분 계세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 제가 손을 잡아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보이진 않아도 저는 잡았어요. 손이 닿았다고 믿으면 닿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요, 믿음으로 쌓였어요.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왔잖아요. 그 다리가 지금도 우리 발밑에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끊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의 건너편에서 불러주고 있거든요. 이쪽이야. 여기야. 그렇게 불러주는 목소리가 다리가 돼요. 제가 사랑하는 말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사람 되네. 저는요, 남편 통해 사람 됐고, 시어머니 통해 사람 됐고, 아이들 통해 사람 됐고, 며느리 통해 사람 됐고, 손주 통해 또 사람 됐어요. 그래서요, 저는 아직도 자라요. 주름이 늘어도 마음은 자라요. 주름은요, 웃음이 지나간 길이에요. 울음이 머물렀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 주름을 아껴주세요. 거기 우리 역사가 있어요. 오늘 제가 너무 오래 떠들었죠. 그래도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밥을 지으면 잘한 거고, 밥을 못 지으면 잘 쉬는 거고,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잘한 거고, 못 들었으면 내일 들으면 잘한 거예요. 우리는 늘 잘하고 있어요. 다만 스스로에게 인색해서 그걸 못 보는 날이 많을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요, 스스로에게 인사를 해주세요. 수고했다. 그리고 아침에 거울을 보며 반갑다.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져요. 경험에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비밀 통장에 한 줄 더 적어두려 해요. 오늘의 당신. 오늘 당신이 제 얘기를 들어준 시간. 이 시간이 제 통장을 또 묵직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제 이야기는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당신 가슴 어딘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됐어요. 나눴으니까. 나누면요, 모자라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나눌수록 더 많아져요. 사랑이 그래요. 이제 불을 끄고 눈을 감아볼까요? 오늘 밤 당신의 꿈에 제가 살짝 들르겠습니다. 부엌 문 열고 들어가 밥 한 숟갈 떠드릴게요. 뜨끈할 때 드셔요. 당신이 웃으면 저는 돌아서 나올게요. 새벽에 닭이 울면 우리 같이 일어나요.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